있어. 그래서 대부분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학교들이 추석 전에 쳐요. 걔들은 진도를 조금 나가겠지 아마도. 그러면 늦게 친 애들이 10월달이면 10월달에 치는 학교도 있어. 나머지 한 3분의 1은 요 10월달에 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너희 학교는 좀 적당하게 쳤던 것 같은데. 10월 3일이 화요일이니까 아마 2일부터 치지 않겠나. 추석 연휴가 2월까지니까. 월, 수, 목, 금인가? 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2, 4, 5, 6. 맞죠. 선생님이 너희 학교 날짜 다 알고 있는데 외우지 못하는 거야. 파악은 다 해놨어. 아마 추석 전이거나 뒤니까 아마 10월 2일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진도는 너희 학교 진도보다 아마 맥시멈만큼 나갈 겁니다. 지금 삼각함수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이제 미분 나가고 미분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미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시간 되면 더 나갈까? 해보고. 좋아요. 저번 주에는 그 지수로그 함수 미분까지는 그 단원 종합까지 좀 열심히 풀었나? 어렵지 않고 할만했다. 오케이. 오늘 할 이야기는 덧셈 정리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뭐 정의도 있고 관계식도 있고 그 다음 덧셈 정리예요. 크게 보면 3개입니다. 3개요. 자, 아무튼 시험이 좀 남았지만 굳이 뒤에 치지만 그런 거 같다. 시험 대비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 수업 정규 수업 때는 원래대로 진도를 나가고 코칭쌤 시간에는 또 너희 학교에 맞춰서 아마 개별적으로 첨삭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할 때도 시험 대비 6주는 똑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할 거거든요. 2명 같이요. 같이 하지만 뭐 너희 이 학교 거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기도 할 거고 선생님이 너희 학교 거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너희 학교랑 주연이 학교랑 비교해보면 정화랑 경북고 난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니까 난이도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시험 대비되면 또 아마 새로운 학생들도 올 거야.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약간 변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직 딱 정확하게 계획을 잡은 건 아니야. 근데 오늘부터 이제 아마 중간고사 선생님 대비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10월달에 치지만 지금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티칭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내신 대비를 학교를 워낙 이번에 날짜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갭이요. 9월 말에 친 학교, 10월 중순에 친 학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대비 기간을 언제 시작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너는 그걸 잘만 따라 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티칭 시간에 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보강도 아마 부를 생각입니다. 그때는 좀 학교별로 불러서 좀 한 명이라도 이 학교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맞춰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정할 것도 있어요? 세음반에 너밖에 없지 현재는. 1학년 중에는 있지만 2학년 너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뭐 혼자라도 뭐 합시다. 뭐 공통적인 내용이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선생님 계획 잡을 때는 학교별로 좀 해줄 생각입니다. 추가 보강은요. 알겠지? 그렇게라도 해서 경북고는 선생님이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학교 프린통, 뭐 모의고사, 그
그다음 수능 특강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쉬운 문제들은 너 혼자 좀 풀어보고 그리고 또 코칭쌤 시간에도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같이 풀도록 하고 선생님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좀 같이 다뤄보자 이거죠. 근데 학교별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야. 어떤 학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기도 있단 말이야.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간 학교가 있다면 좀 같이 하고 아니면 따로 아니면 하는 거야. 오케이. 너무만 열심히 따라 먹으면 됩니다. 어때요? 또 주현이도 마찬가지고 주현이도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니까 정화여고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정화여고도 아마 따로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것만 잘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모여서 시험 대비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배워보죠. 자, 첫 번째 삼각함수 정의를 또 합니다. 이거 수학 1에서 했는데 또 한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세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제외하고 사인의 역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 세타의 역수. 앞으로 이거를 뭐라고 잡느냐? 코시컨트라고 합니다. 코시컨트. CSC 세타. 그러니까 앞글자에 따는 거야. 코시컨트. 자, 코 할 때 C, C 할 때 S, 컨트 할 때 C에서 그러니까 용어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사인의 역수다. 이거가 나온다는 거야, 미적분에서는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사인 거꾸로라는 거야. 사인 거꾸로란 말이 뭐야?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분의 빗변인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코사인도 역수가 있겠네. 코사인 역수는 시컨트라고 합니다. 시컨트 세타. 학생들이 막 또 시컨트 익혀야 되는데 막 나중에 가면 또 까먹어가지고 그냥 섹세타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절대로요. 시컨트. 오케이? 이것도 막 CS식 하지만 좀 약간 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코시컨트 용어 자체로 얘기를 하자고 했죠? 써줄까? 책에 나오지 않나? 이름 나오죠? 코시컨트, 시컨트. 내가 봤을 때 너가 만약에 이 두 개 헷갈린다.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원래 코시컨트를 얘처럼 써보면 얘는 시컨트 보잖아, 맞죠? 약간 스펠링대로 얘도 원래는 얘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얘가 코시컨트야. 아니지, 말이 안 되네. CO지 하나. 원래는 이거야. 시컨트 앞에 CO 붙은 거야. 그럼 너가 외울 때 애매하다 싶으면 얘로 기억해도 돼요. 코시컨트. 그러면은 얘가 C일 때 세 번째 글자를 보면 돼. 세 번째. 맞죠? 얘도 S니까 세 번째 있는 거 보시면 되죠. 야, 얘 역수다.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역수가 있는데 얘는 코 탄젠트. COT. 세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가 또 여기 세 번째 글자가 T가 세 번째 있지 않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규칙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탄젠트 분의 1이 있고 맞아요. 거꾸로 썼나요? 얘는 이거고, 얘는 코탄젠트지. 잘못 썼어요. 이겁니다. 그냥 세 번째 글자를 보면 된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냥 정의다라고 그냥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굳이 안 봐도 돼요. 나머지는 수원 때 배운 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말이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야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말고도 수원 때 배웠던 관계식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가 수원 때 배웠던 관계식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까먹었지만 아니면 돼요. 선생님이 말로는 할 때가 너가 보면 수원 이야기를 아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그냥 그거 넘어가면 돼요. 근데 까먹었다 그러면 좀 적어볼게요. 그죠? 제일 첫 번째가 뭐야? 탄젠트는 뭐 분의 뭐다? 그래,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 정도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두 가지가 수원 때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추가적인 게 이제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추가되는 거야 우리 책에서. 또 하나 이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새로 나오는 거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사실 이 이야기도 수원 때 나오긴 나와요. 용어가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 용어들이 안 나오는 것 뿐이야. 얘가 바로 시컨트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야가 아닌 옆에 있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를 너가 외우는 것처럼 그만큼 얘도 이제부터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당연히 이 이야기는 이과에서만 나오겠죠. 미적분에서만 나오고 이 책에 있는 요거 별표 좀 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표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니까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좀 외워놓읍시다. 이게 나중에 가서 미분적분 할 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완벽하게 해놔야지 미적분 나갔을 때 자연스럽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까요? 선생님이 지금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얘는 사실 증명 문제가 아니야. 약속이니까, 정의니까. 하지만 얘는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어떤 걸 이용해서? 얘들을 이용해서요. 증명할 수 있겠네? 근데 증명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주연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메인이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부터 메인입니다. 메인이란 말은 이게 덧셈용이에요. 이제부터 세 번째가. 오케이? 얘는 이제 뭐야? 워밍업. 준비 작업이었어요. 준비 작업을 다 했고 이제 덧셈용을 할 건데 요 개념 조금 좀 뒤에 가서 하면 어떨까요? 이거 앞에 거 먼저 문제 좀 풀어보려고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방에 쭉 하면은 아직까지는 양이 많아 보이거든요. 148쪽이야. 첫 번째 문제. 관계식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니까 1번. 자, 첫 번째 선생님 풀어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그냥 어렵지 않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야. 이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써볼게. 시컨트. 자, 시컨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수원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풀어보는 것 뿐이에요. 자,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자,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이게 뭐라고? 누구라고? 이게 누구의 역수라고요? C를 봐야지. C.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코사인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그죠? 익숙한 모양.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 이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도 뭐로 바꿔요? 여기 C를 봐야지. C를 보니까. 얘는 C를 보는 게 아니고 S를 봐야죠. 그럼 얘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이렇게 해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야 정의만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밑에서
각 변환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각의 변환이라는 수원 이야기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코사인에서 2분의 파이가 나왔네? 뭐로 바뀝니까? 사인 세타 분의 원래는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위에다 붙여도 상관없네요. 얘가 왜 마이너스냐면 코사인이 2, 3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기억하십니까? 자, 두 번째. 얘는 사인인데 파이네. 뭐로 바뀌죠? 사인 세타죠. 얘도 사인 세타분의 1인데 얘가 몇 사분면?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결국 얘를 묻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올라가서 코사인 나오네? 그럼 어떻게 직각상에 그리자. 이때는 마이너스 그리시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3과 2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얘는 루트 5가 되는 거 피타고라스 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너 봤다가 이거 카메라 보는 거는 주연이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야의 역수로 쓴다고요. 그럼 정답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가 그냥 세타인데 우리가 얘기한 이때 이 세타는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좀 조금만 더 확인해보고 갈게요. 얘가 지금 몇 사면인지 문제 나와 있지 않아?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몇 사면이야? 3, 4면. 그럼 이렇게 하자. 3, 4면에서의 특징이 뭐야? 부호가 얘는 무조건 양수 취급이잖아요. 3, 4면에서는 어떻게 x도 음수, y도 음수죠. 그럼 얘를 그냥 마이너스 쓰고 시작하자. 그냥. 그게 편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왜냐면 얘가 똑같은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가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3, 4분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얘가 3, 4분면이니까 이거분의 이걸 할 때 부호를 이렇게 써주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부호를 다시 플러스 바꿔주고 역수고요. 루트 5분의 3으로 간다. 이름이가 자, 두 번째. 이거 똑같은 거네.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 5분의 6이어라 라는 겁니다. 유리화 시키면 되겠죠. 끝. 자, 너가 한번 풀어볼까요? 285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주연이도요. 답이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답 확인해 보고요. 답 맞아요? 자, 이제 요거는 앞에 거 복습한다고 푼 거고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자, 새로운 개념은 앞에다 뭐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앞에 써줄게요. 좀 공식이 많죠. 자, 공식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알면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맞춰서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알아야 되지. 자, 덧셈 정리요. 꼭 알아야 되는 거. 혹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먼저 써볼게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요. 준비되나요? 첫 번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적어줄게요. 내가 만약에 사인 75도를 물어봤다고요. 이런 거지. 사실 7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삼각
함수표를 줘가지고 구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직접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75도를 쪼개면 30도 더하기 45도로 바꿀 수 있죠. 맞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이제 야의 쓰임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는 75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이 뭐냐면, 일단 공식 정리부터 해볼게요. 공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좀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앞글자를 따서 합니다. 앞글자. 싸, 코, 코, 싸 이렇게. 맞죠? 싸, 코, 포, 싸를 떠올리면 됩니다. 사인은 싸, 코, 싸.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자,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뭐냐면 알파, 베타의 순서예요. 똑같이 가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오케이? 빼기일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에도 상관없거든, 사실. 플러스에도 상관없지만, 상관없다기보다는 야의 위치 바꿔 상관없지만, 빼기일 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알파 빼기 베타하고 베타 빼기 알파는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게 좋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코사인. 알파 플러스부터 해볼게요. 플러스. 얘는 외울 때 미리 써주면 코코 싸싸입니다. 코코 싸싸. 앞글자만 따는 거니까 뭔지 알겠네? 코, 오케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 부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바뀌어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코코 싸싸니까 사인 알파 베타. 이해됩니까? 자, 아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위에 거부터 외우면서 해볼까? 어떻게 돼요? 사인 30도 이렇게 씁니다. 사, 코, 오케이?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이거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1을 곱해서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그냥 보면 루트의 어떤 합으로 표현되겠죠. 분수고요. 그게 정확한 이 값이라는 거야. 이제부터는요. 코사인도 그럼 잘 봐봐. 얘가 선생님 좀 전에 지금 뭐라고 했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봐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걸 뭐 복호 동순이다라고 합니다. 복부호 동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럼 야의 쓰임새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야의 쓰임새도 똑같이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건데 공식이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빼길 때도 공식을 많이 쓴다면 어떤 걸 구할 수 있겠냐? 사인 15도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인 15도는 45도 빼기 3도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하면서 바꿔가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아까처럼 75도를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오른쪽을 주고 왼쪽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통째로 기록해야 돼요. 통째로. 오케이? 자, 세 번째, 탄젠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수 모양이 나옵니다. 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세요. 분수니까 1마 탄탄 분의 탄뿔탄 탄뿔 한글로 쓸까? 탄뿔탄 1마 탄탄 분의 탄뿔탄. 그러니까 플러스로 먼저 외워놓고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플러스일 때만 쓰고 있는 거지, 그죠? 이 마이너스가 뭐야?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얘는 뭐야? 플러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면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선생님 썼는 이 빨간 색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수업의 메인이다. 메인. 얘를 가지고 그 다음 공식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가장 메인이면 그 다음부터는 야의 다른 공식이야. 다른 공식이라는 게 야를 약간씩 변형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것들이 뭐 백악 공식, 반각 공식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백악 공식, 반각 공식도 한꺼번에 외워놔야지만 속도가 빨라지겠죠. 오케이, 발이?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준비됐나? 149쪽이요. 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잠깐 외우고 넘어갈까? 그래. 형석이하고 주연하고 같이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볼까요? 사코코사, 코코사사, 일마탄탄분의 탄풀탄. 외울 때 한꺼번에 외워야 되냐? 한 번 더. 사코코사, 코코사사, 일마탄탄분의 탄풀탄. 다 외우나요? 한 10번씩 외쳐봐야 돼, 집에서. 알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을 잠깐 하고 문제 풀 생각이에요. 오케이? 사실 증명은 이 중에서 하나만 딱 증명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증명되면요. 네, 그래서 뭐 다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사인 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하고. 자, 한번 봐봐. 외울 때 원래 증명을 할 때 있잖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벡터로 증명을 했는데 이 벡터가 안 들어가니까요. 맞죠? 요즘에는 좀 까다롭죠. 까다롭다면 더 복잡해지는 거야. 증명이 더 길어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를 그려서 잠깐만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우리 보통 상황하면서 정의할 때 좌표 그리잖아요. 좌표. 맞나요? 좌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원둘레 있잖아요. 원둘레요.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그린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와 베타를 내가 만들어 볼게 이거죠. 점을 찍는 거야. 어딘가 점을 딱 찍었어. 보통 점 자체가 뭔가 의미하잖아. 이게 뭐가 돼요? 이걸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알파야. 응? 그럼 얘가 뭐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죠. 거꾸로 했네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그러니까 점원이 나오게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쌤이요. 오케이? 오케이. 증명이 까다롭단 말은 좀 준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 작업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또 점을 찍었어요, 선생님이요. 점을 찍어요. 또 이걸 우리가 보통 동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만큼을 선생님이 베타로 잡는 거야. 통째 처음부터 시초 전부터 베타야, 그죠?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야 빼기 야의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뭐야? 그 삼각함수의 그 활용해서 뭐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죠. 이 마주보는 변이 있는 거니까 이 길이가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둘이 이 요각도가 빼기잖아요. 베타 빼기 알파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의 위치를 선생님이 알파 빼기 베타를 했으니까 좀 바꿀게. 좀 편할 것 같아. 각도를 1만 바꿀게요. 저기 딱 나오게. 요거를 알파로 잡고 아니지. 얘를 베타로 잡고 큰 각도를 알파로 잡을게요. 얘도 바꿔야겠죠? 지금 준비 작업을 다 해놔야 되는 선생님이 거꾸로 해야 돼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괜찮나요? 헷갈리지 않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갈게요. 이 길이 말이야. 이걸 거리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뭐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맞습니까?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약분이하죠.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입니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에 묻으시는 거지. 아무튼 이게 결국 뭐야? 이거의 제곱은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돼? 이게 공식상으로 뭐라고? 이거의 제곱은 사각형 뭐 OAB라고 하잖아요. AB의 제곱은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지? 공식이요? 얘기해봐. 저거 제곱 그거 아니에요? A 제곱 더하기 그 A 제곱이 지금 누구죠? OA 제곱이야. 근데 결국 원래 1이긴 1이야. 근데 쌤이 그냥 따라 쓸게요. 오케이? 이게 1 맞니? 1로 쓸까 쌤이요? 1 플러스 1. 그 다음 어떻게 돼? 사인 알파 그래서 공 써줄까? 혹시 A 제곱은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 A가 이 자리에 떠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제곱이 얘인 거야 지금. 얘 제곱이 얘고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2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1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 코사인 얼마다? 알파 빼기 베타죠. 맞습니까? 이 빼기를 쓰고 있었던 거라서요. 이해돼?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전개하면 코사인 하나만 증명하겠다고요.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죠. 맞죠?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이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1이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1이에요. 그럼 1 다 날라가죠? 이 동그라미 치고 다 날라갑니다. 그럼 남았는 건 얘 남았죠? 여기서 얘들 남았죠? 그럼 마이너스 다 없어지면 되죠? 마이너스 1을 약분시켜. 마이너스 1을 약분시키면 얘만 남아요. 얘는 마이너스 날라가죠? 플러스 되죠? 날라가죠? 결국 뭐야? 이게 코코 플러스 싸싸. 코코 플러스 싸싸.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플러스.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증명이야. 근데 이 증명 자체가 뭐 귀찮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베타를 현재 선생님 마이너스 베타를 잡았잖아요. 맞죠? 여기서요? 그럼 이 마이너스 베타를 플러스 베타로 바꾸면 돼요. 이거 나오고 플러스 하고 싶으면. 플러스 하고 싶으면 요 놈을 플러스 베타로 바꾸라고요. 그럼 여기서 같이 바꿔야 돼.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는다고요. 그럼 얘가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사인 마이너스 베타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죠? 계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계속 변형하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사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전체를 세타 잡고, 그쵸? 얘를 뭐 2분의 파이 플러스로 하는 거지. 그래야 사인이 바뀌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변형 하나를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증명하는 거야. 하나에 맞춰서. 베타의 부호를 바꾸던지, 알파의 부호를 바꾸던지, 아니면 베타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식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오케이? 그래서 이 증명 같은 건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아까 왜 벡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해되죠? 결국 증명은 뭘 했다? 정의와 상학함수의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벡터를 배웠다면 벡터의 정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두 개 아까 이 각도가 뭐야? 이 각도가 알파 빼기 베타잖아요. 그럼 코사인이 원래 정의가 있어요.
그 벡터에서는 그냥 바로 곱하면서 얘하고들이 바로 곱한 거 아니야. 쿠코 싸싸 얘들이 곱하면서 플러스 얘들 곱하는 거. 이게 원래 벡터에서의 뭐 저자 연산의 내적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연산.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써줄게. 참고만 해볼게요. 참고하면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의 정의가 뭐냐면 벡터에서 이게 있어요. 벡터 내적이면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 내적이니까 A 벡터 내적 이게 있다고요. 원래 공식이야. 여기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공식 원래 1대1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안 배웠단 말이야 벡터를요. 근데 곧 배우겠지 너가 2학기 때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라는 말은 크기거든요. 크기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얘도 벡터의 크기를 얘기해요. 이 길이.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 있으나 많아. 그럼 위엔 내적이죠. 내적 구하는 공식은 x끼리 곱하고 플러스 y끼리 곱하는 겁니다. 원래. 그럼 바로 끝났잖아요. 곱하면서 더한다. 이게 내적의 정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썼다면 금방 될 거야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거는 참고로 기억하시고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 선생님 너희가 풀이가 좀 다양해지겠죠. 풀이가 미적분에서도 써볼 수 있다는 거야. 넘어갈까요? 익히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익히 문제 2번이 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문제를 써보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사인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분의 3이고요. 자, 뒤에 있는 거야. 사인 2분의 8 베타. 뭐로 바꿔야 돼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베타는 5분의 루트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여기서 전부 다 문제를 모르겠노? 알파는 몇 싸우면? 1 싸웁니다. 베타는 몇 싸우면? 문제에 나와있죠. 4 싸우면이죠. 4 싸우면에서 베타가 원래 양수죠. 자, 답을 구해볼게요. 자, 사코 코사죠. 써볼게요. 그럼 사코니까 저 왼쪽 거 보면서 사인 알파가 얼마죠? 5분의 3이죠. 이거 보고 이해하는 거야. 코사인 베타는 얘죠. 곱하기 5분의 루트 다시 플러스 그다음 코사인 알파지. 근데 여기서 코사인 알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잖아. 얼마죠?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가 알파일 때 얘가 5, 얘가 지금 3, 얘는 4겠죠. 얘는 1, 4면이니까 싹 다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코사인도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사인 베타는 얘 보고 하는 거죠. 자, 사인 베타는 여기가 베타야. 자, 선생님 너무 빠른가? 따라오고 있나? 얘는 지금 뭐야? 4사원면에서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죠. 얘는 5하고 루트니까 뭐겠니? 25 빼기 5하면 20이니까 2루트죠. 얘는 2루트5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 자리에 모두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가 된다. 요거 계산하면 답이죠. 계산하면 얼마야? 25분의 얘는 3루트 5고 얘는 마이너스 8루트 5니까 마이너스 5루트 5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것도 해볼까요? 자, 한번 내봅시다. 자, 조건이 뭐야? 알파는 1사면이죠. 알파는 제 1사면이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그럼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3이다 그랬어. 자, 이때 코사인 3분의 7파이 플러스 알파를 구하시오. 이거는 가계변환할 때 3분의 7파이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면 되죠. 3분의 7파이가 뭐야? 2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이 놈이 뭐라고? 2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지. 그럼 결국은 2파이는 있어야 많아져. 2파이는 죽이니까요. 뭐만 남아? 코사인 3분의 1파이 플러스 알파가 남죠. 이게 바로 뭐야? 코코 사사가 되겠죠. 이해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3분의 1파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다음 중간에 뭐야? 빼기죠. 다시 사인 3분의 1파이. 저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 보면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3분의 1파이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코사인 3분의 1파이는 얼마야? 코사인 3분의 1파이는 60도니까. 아, 2분의 코사인 알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따라 쓰시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1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알파는 여기서 또 같이 그 사인 또 그려야 되겠죠. 여기가 3, 얘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6이네요. 그러면 3분의 루트 6. 그냥 1사음이니까 무조건 양수. 오케이. 수원 내용들이 탄탄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대표형을 풀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밑에 또 확인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유제 288번. 선생님 속도가 너 갑자기 많이 빨라진 것 같은데 괜찮니? 뭐 일단 이해만 되면 돼요. sim 정리가 양이 이제 장수는 좁은데 개념이 되게 많죠. 네. 뭐가 되나? 어떻게 그래도 좀 풀어보자 그랬더라. 원래 무조건이 계산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코시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비율을 나타내는 거 없어요. 사인 S로 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아, 코시퀀트 CSC 말이요? 네. 없진 않죠? 네, 그냥 씁니다. 아니면 코시퀀트를 사인 역수면 S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S분의 1 있는 그대로, 그죠? 그럼 뭐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는 가는구나. 양변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맞네요. 단순 계산이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태풍이 뭔가 벌써 올라온 느낌인데 많이 힘들어요. 목요일날 온다고 하는데 너 내일 학교 안 가는구나? 아니 다음 주에 안 가는구나. 15일 말에 광복절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아직 난 내일인 줄 알았네. 내일 아니네. 수능 수업도 열심히 하나. 다시 보니까 약간 좀 새롭던데. 그럼 잘 됐다. 그거 하면서 수업 들으면 수원 자연스럽게 복습되니까 수투 내용 또 나오잖아요. 무조건에서요. 진짜 같은데요? 수원 수업. 그렇게 양이 많아요. 다 됐어요. 좋아요. 지금 우리 푸는 거의 수원에 가깝죠. 거의 이 이야기는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탄젠트 덕선 정리로 갈 건데 원래 오늘 개념은 사실 이 세 개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메인. 근데 원래 아까 뭐 백악 공식 내가 잠깐 써볼게.
추가적으로 원래 배각 공식도 있고 배각 공식과 반각 공식 원래 이 용어 자체가 원래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 용어가 사라졌대요. 교과서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 풀 때 써먹으면 편하다. 오케이? 써먹으면 편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문제 풀이에서는 아직 안 쓰고 있는 거야. 아직 그게 안 나왔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일단 문제 쭉 얘만 갖고 풀어볼게요. 계속요. 아마 너가 이제 뒤에 단원종합이나 이런 거 풀 때 이런 것들 쓸 것 같아서 이건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봅시다. 탄젠트의 덧셈점은요. 그럼 얘도 사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건 쌤만 풀어주고 뭐 밑에 건 뭐 나중에 풀도록 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자, 제목을 보면 두 분이라고 했는데, 자, 근거 계속하게 쓰는 거지. 자, 1번에서 그러면 선생님 써볼게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맞나요? 그다음 두 분의 곱은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란 뜻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현재까지 놔두고 그 다음 당연히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플러스에다가. 자, 플러스에 넣으면 이 자리가 지금 1마로 시작하니까 이거 1 마이너스에 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죠? 그죠? 1 마이너스 얘들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답을 바로 구하는 겁니다. 다음 탄뿔탄이니까 이거 그대로죠. 2분의 3. 정답은 1이 되게 됩니다. 그치죠? 이해되죠? 두 번째. 이번엔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야. 그럼 이거 봐봐. 직선을 y로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잖아요. 사실 뒤에 건 사실 필요 없죠.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기울기랑 공기랑 연관이 있다면 이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문제에서 얘기하는 세타거든요. 맞습니까?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라는 거야 지금. 그럼 얘가 지금 몇 사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기울기 음수니까 이 그림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맞나? 약간 뭐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가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간다. 여기까지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x가 이런 양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수다. 둔각입니다. 세타가 둔각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둔각을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그럼 아무튼 이 상황인데 질문이 지금 뭐냐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공식 바로 집어서 넣으면요 1과 탄탄.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맞죠? 곱하기 얘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4. 그 다음에 두 개를 또 빼는 거죠. 더하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4. 이게 답이지 뭐. 플러스 바뀌고 4분의 7분의 4분의 1이니까 답은 7분의 1이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이 기울기는 탄젠트와 같다. 이해됐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쪽에 있는 4번 유형의 별표를 좀 쳐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서도 매번 나옵니다. 두 직선 이루는 각이요. 자, 선생님이 두 직선 이루는 각에 대한 설명할 때 이따가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해 줄게요.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4번. 아직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자, 두 직선 이루는 예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증명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원래는 그냥 안 그려도 답은 나오거든요.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 x하기 3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두 번째 2x 더하기 1이다. 그럼 얘가 지금 3이었고 1이 쯤에 있을 거니까 2x 더하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얘가 y는 2x 플러스. 자, 그럼 이루는 예각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이쪽에 있네요. 그죠? 위에 걸 얘기해도 되고요. 얘가 지금 세타라는 거야. 문제가 이때 질문 시컨트 제곱 세타를 물어보고 있다. 시컨트 제곱 세타는 누구의 역수라고 했지? 코사인이니까 얘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 있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보면 이 각도를 얘기합니다.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자면 얘는 지금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두 번째, 야의 기울기가 지금 2잖아요. 요 2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쪽 각도를 베타라고 하자면 얘는 탄젠트 베타를 의미한다. 이해되나요? 이때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세타는 잘 보시면 이쪽 각도하고요. 이쪽 각도하고 이쪽 두 개 더하면 얘 맞나요? 맞습니까? 따라서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고 있는 거야. 결론. 이해돼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는 거야. 탄젠트로 가야 된다고요. 분명히 질문은 코사인을 묻지만 탄젠트 세타를 찾아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가면 공식을 또다시 외워야죠. 그죠? 1 플러스죠. 1 플러스 얘 곱하기 얘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곱하기. 그 다음은 두 개를 빼는 거죠. 빼는 순서는 야 빼기 야죠. 탄마탄. 맞나요? 반대니까 부호 바뀌었으니까 탄마탄 되는 거야. 야 빼기 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모 마이너스 3, 분자는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얘가 3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세타니까. 이 자체가 세타니까 이걸 세타로 잡고 여기를 1, 3으로 잡는다. 맞습니까? 이때 세타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보니까 어차피 상관없네. 얘 부호가 제곱이니까 몇 사람은 R표고 제곱이니까 부호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그냥 이 자리는 루트 10이죠. 그러면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10분의 1이다. 제곱하면 10분의 1. 역수니까 답은 10이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의 풀이 방법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1번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그럼 바로 1번 똑같은 거지. 왜냐하면 y를 정리해서 균일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 정리를 좀 끝내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누가 연관이 있다고요? 기울기와 연관이 있다. 맞습니까? 결국 두 기울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뺀 거라는 뜻입니다. 각도를 뺀 거야. 다르게 그려도요. 다르게 그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면 자, 개념 정리하는 거야. 이걸 세타라고 하자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을 좀 다르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보통 얘들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은 예각도 있지만 이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큰 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예각이라고 좀 가정하고 가야 되겠다. 그죠? 예각. 만약 둔각이었으면 이거 구한 다음에 반대쪽 꼭 180도 빼기 세타하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예각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각으로 개념을 잡자는 거야. 예각은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탄젠트가요? 그렇잖아. 탄젠트 세타가 무조건 양수. 그럼 우리가 무조건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자, 공식을 얘기하려고요. 자, 첫 번째 이건 뭐냐면 기울기, 각각의 기울기를 하나를 M1이라고 하고 하나를 M2라고 합시다. 직선의 기울기 말이야. 이거야. 마이너스 1과 2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M1, M2분의 M1 마이너스 M2가 된다. 이거. 오케이 말이? 이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왜? 얘가 무조건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떻게든 양수 나오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두 직선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는 1 플러스 M1, M2
MMF가 좀 애매하나? 그럼 MM 다시라고 할게요. 이게 외우기 쉽게요. 외우기 쉽게 바꿉시다. 자, 다시 얘기하면 두 직선 윤곽이 나올 때 기울기 하나가 M, 하나가 M-라면 공식은 1뿔 MM-분의 M-M-입니다. 어차피 이 공식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빼기를 의미한다는 거 아닙니까? 탄젠트의 빼기야.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 이야기가 적혀 있네, 그죠? 1뿔 MM-분의 M-M이라고 나와 있죠. 뭐 단 마이너스 하는 당연한 거죠.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라는. 오케이. 분모 0되면 이건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면 두 직선에 그냥 일치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탄젠트 0이 된다니까. 탄젠트 0은 뭐야? 없다가 되죠. 없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 공식이야.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다라는 100%.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아니면 두 문제 남았나? 세 문제 남았나? 세 문제 남았나? 맨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 155쪽에 보면 증명 나오거든요. 그 증명은 155쪽에 있는 증명은 그림 갖고 증명하고 156쪽은 단위원인데 선생님이 아까 단위원으로 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남았는 것부터는 그냥 활용이라서 다 활용 아닌가요? 활용이다. 뭐 최대 최소. 그러니까 뭐 더 생각 안 풀어도 원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남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풀어보고 마치는 게 안 낫겠나. 자,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반각 대각은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자, 5번. 자, 그림을 보니까 막 이렇게 직선이 나와 있고 정사각형인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묶고 있네요. 그럼 알파가 어디에 있고 베타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면 이건 사실 두 개 합을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마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꾸니까 사인 알파가 얼마냐? 그림 보고 얘기해 볼래? 사인 알파는 이 길이 1로 보면 돼요. 그냥 어차피 비율이니까요. 쉽죠? 딱 아니 30도 아니지. 특수가 아니에요, 이거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봐. 사인 알파가 뭐예요? 사인 알파는 1과 2니까 루트 5잖아, 빗변이요.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알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찾아내면 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찾아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베타도 똑같이 하면 되죠. 베타는 지금 3개짜리니까 사인 알파는 그럼 3개짜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 1과 3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맞죠? 베타는 루트 11이지, 그지? 그럼 사인 베타니까 베타는 루트 10분의 1이고요. 코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4. 이거 써가지고 공식에 대입하면 끝!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 주연이는 영상 중간에 멈춰가면서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자, 지금 어디가 세타인지가 중요한데 일단 조건을 보니까 탄젠트 세타가 나와 있네요. 7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의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의 눈높이부터 봐야 되네, 그죠? 자, 눈높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눈이에요. 눈이 여기 있고 1.5인가? 1.5고 여기가 5고요. 2.5고요. 여기가 H예요.
됐죠? 다 됐지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타다. 다 됐습니다. 자, 다 문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요. 보조선 수직으로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겠노? 두 직선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루는 각을 의미하죠. 자,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첫 번째 직선을 이 노란색을 x축으로 보는 거야. x축으로 본다. 그럼 결국 얘는 원점으로 본다. 이 말 아닌가? 원점으로 본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기울기 얼마죠? 눈높이가 1.5니까 여기까지 1.5면 얘는 1이잖아요. 1이니까 기울기는 5분의 1 되는 거 아닌가? 자,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죠? 5분의 1 더하기 h. 맞습니까? 1 더하기 h다. h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를 묻는 거 아닌가, h는요? 자, 아무튼 얘는 묻는 건데 주어진 조건에서 얘가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공식 써볼까요? 탄젠트 세타가 뭘 의미한다? 두 직선 이루는 예각을 의미한다. 그럼 아까 공식 1 플러스 뭐였어요? 1 플러스 mm 다시야. 약 곱하기야.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분자는 둘이 뺀다. 뺄 때 딱 봐도 누가 더 큰지 알죠? 얘가 더 크죠? 그럼 약 빼기 하면 되죠? 5분의 h가 된다. 이해됩니까? 공식 1불 mm 다시 분의 m마 m 다시 약 빼기 하는 거야. 기울기가 네, 기울기 자체가 우리가 아까 했던 탄젠트니까요. 결국은 이거 증명한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이 기울기를 뭐 잡고 알파 잡고 이 기울기를 베타 잡아서 뺐다는 거 똑같은 거야. 결국 이 세타는 베타 빼기 알파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그냥 한 번 더 활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얘를 아래 위 25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모가 25 더하기 1 더하기 h가 되고 얘는 5h가 되죠. 자, 그럼 결국 26 더하기 h 분의 5h가 7분의 1이라는 뜻이지.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35h는 26 더하기 h가 되고 그러면 34h니까 34분의 26 약분하면 17분의 13이어라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얘기했는 아까 개념들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공식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 3가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탄젠트일 때만 약간 한 번 더 새로운 응용을 한 거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개념 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 풀고 이제 대각, 방각 설명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근데 말이 빨라진 이유가 할 내용이 남아서 그런 거야. 할 내용이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형석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연이도 잘 이해한다고 또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탄젠트 세타의 값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그럼 얘도 대충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디가 세타인지 보세요. 얘가 0,2죠. 자, 선생님 질문합니다. 또다시.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그럼 우리 뭘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 이 기울기 한번 얘기해볼래요? 이게 원점이니까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a죠. 맞나? 자, 그 다음 요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a죠. 됐습니까? 다 됐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공식 앞에 했죠.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둘이 곱한다. 그럼 2분의 a제곱이다. 공식 다 기억하고 있나요? 1 플러스 2분의 a제곱 둘이 곱했던 거야. 그 다음은 둘이 빼는 거죠. 뺄 때 음수에서는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약 빼기 하러 가는 게 맞죠? 약 빼기 하러 가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a니까 얘가 빼기 하면 2분의 a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여기까지. 절대값 씌웠다는 말은 양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야. 이것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이게 정리하면 답이죠. 그냥. 정리할 때 아래 위 2 곱하면 2 플러스 a 제곱분의 a 이게 정답이어라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야가 최대. 잘 봐야 돼요. 세타가 최대다 그랬지 문제에서. 근데 세타가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치한 게 어디야? 일사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가 세타가 최대가 되면 얘도 문제 질문이 뭐야? 야의 최를 물었잖아요. 탄젠트는 세타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일사면이 있다면 같이 커지죠. 탄젠트 그림을 또 올려보세요. 쫙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질문은 야의 최를 물었단 말은 야의 최를 묻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근데 그때 A도 뭐라고 했으니까 같이 구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거 뭐예요? 아래 위로 뭐 나눌 수 있지 얘들아? A 나눌 수 있습니까? 아래 위로 A 나눕시다. 왜 나눌 것 같아? 산술기하를 쓰려고 합니다. 자 얘가 지금 분자는 1로 바뀌고요. 분모는 A분의 2 플러스 A가 되잖아. 그럼 이놈이 최대란 말은 분모는 최소여야 한다. 그럼 얘는 산술기하 공식에 의해서 2루트 곱하기 곱하면 2루트 2가 되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에서 질문하고 싶은 건 세타 값은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는 2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여라 이거죠. 두 번째, 그때 A를 구하려고 했죠. 뭐죠? 얘들이 같을 때죠. 얘들이 같을 때는 2루트 2에 반띵할 때지. 그럼 얘가 루트 2일 때죠. 얘가 루트 2일 때다.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되죠. 자, 근데 쌤이 산술기하를 말로 했는데 사실 학생들 중에 산술기하를 까먹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그게 어렵게 느낀다면 설명해 줄까요? 괜찮나요? 어려우면 지금 또 어떻게 도움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산술기 안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어. 자,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숙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뒤에 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154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 안 했던 거 배합 공식 잠깐 개념만 보고 마칠게요. 이쪽 수가 어디냐면 143쪽하고 144쪽에 있는 거 145쪽에 145쪽 6쪽에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145쪽과 6쪽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면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알면 안 될 것 같고 우선순위로 얘기하면 얘가 중요하지만 대각 방각도 우리 반 학생들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해봅시다. 첫 번째 백악공식이요. 자, 백악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각도가 2배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2배도 있고 3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2배짜리만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백악공식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말 그대로 각도가 2배 된 거야. 자, 첫 번째 사인 2세타요. 두 번째 코사인 2세타. 탄젠트 2세타. 자, 공식 바로 씁니다. 책에 다 있는 건데 공식을 외우는 과정도 설명해 볼게요. 얘는 알파 자리에 세타 넣고 베타 자리에 세타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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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 어떻게 돼? 같은 세타면 사인 알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거 맞아? 얘들이 같다니까요. 같은 거 2개 더한 거야 이거죠. 그리고 배각은 더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자, 이 세타는요. 이거 보고 할까? 세타, 세타. 그러면 자, 더하기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같은 거지. 그럼 뭐야? 코사인 제곱되죠.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맞나요? 이렇게 써도 되고.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이 원래 뭐야? 1 빼기 사인 제곱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에다가 또 빼니까 1 빼기 2 사인 제곱을 써도 되죠. 거꾸로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 바꿔도 되죠. 그럼 얘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로 써도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아시죠? 외울 때 코사인 세타는 약간 좀 늦춰보자. 한번 따라해보자. 사인 세타는 다시 사인 2세타는 2 사인 코사인. 네,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2 코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쌤 얘기하는 거 그냥 세타는 생략한 거야. 생략. 이거 자주 쓰입니다. 얘도 자주 쓰이고요. 얘는 세 개 다 외우지 말고 얘만 외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2세타 공식은 이 둘이 섞인 거야. 맞죠? 하지만 따로 외웁시다. 이거 말이에요. 여기다 넣어차고요. 자, 확인해봐.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어떻게 돼? 얘도 세타니까 1풀 탄젠트 제곱되죠. 그래서 공식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위에는 같은 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외우기 쉽죠? 그럼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굳이 안 외워도 자동으로 떠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합 공식을 중요한 걸로 따지지 아니라는 거지. 얘한테 따라서 온 거야. 이 세 가지요. 자, 그 다음에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각 공식 써보고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요. 두 번째,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요.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자, 세타 자리가 주인공이 얘가 2배 됐다는 뜻이야. 그냥요. 배각이고 얘는 절반 됐다고 해서 반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각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기준하는 거야? 세타랑 기준 잡아서 하는 거지. 세타에 맞추어서 2배, 얘도 세타에 맞추어서 얘니까 이 자리도 세타로 표현돼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외워볼까요? 일단 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절반 맞죠? 세타에 대해서. 근데 밑에 거는 이렇게 중간에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이 중간에 1 플러스 바꿔주면 된다고요. 얘는 그냥 이거분의 이거니까. 아니, 이거분의 이거. 이 약분돼서 1풀 코사인분의 1마 코사인이 됩니다. 근데 외우는 건 선생님이 지금 증명 없이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증명 없이 외워야 돼요. 사인 2세타는 2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따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고 대신 그 과정 이해할 때는 공식을 안 외워도 풀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울지 보십시오. 자, 사인 제곱 나오고 코사인 제곱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배각 공식에서 왔습니다. 배각 공식에서 왔어, 얘들아. 여기서. 오케이? 확인해볼까요? 여기서만 보면 여기서만 먼저 보고 이거 나중에 보자고요. 자,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보면은 내가 이거를 2 사인 제곱으로 정리해 볼게요. 얘가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1 빼기 코사인 2세타죠. 2 나누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때 세타 자리에 2분의 세타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이거라고. 얘는 2에서 넣으면 약분되니까 세타. 결국 배각 공식에 있는 걸 거꾸로 한 거야. 당연하죠. 얘가 2배면 야의 입장에서는 절반이니까 야의 입장에서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서 나온 거야. 얘랑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 된 거 아니겠니? 그죠? 플러스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왜 많이 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이거분의 이거다. 맞죠? 이거분의 이거 한 게 마지막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덧셈 정리만 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배각할 줄 알 거고, 배각할 줄 알면 반각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해하기 쉬울 건데 공식은 따로따로 기억하자라는 게 선생님이 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했는데 오늘 그 문제풀이에서는 저게 없었죠. 단어 정리가요.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에 쌤하고 배우는 삼각함수의 미분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미분에 다시 다 나옵니다. 적분에 나오고 나와요. 내일 아니 다음 시간 미분까지 다 나가요? 네, 극한과 미분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항상 계획은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목표. 너희가 어려워하는 천천히 나갈 거고, 잘 이해하면 빨리 나가겠다는 건데, 오늘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중에 질문 없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지만 문제 풀 때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피칭 시간에 들었는 거 문제 풀 때 100%다 이해하냐고 써먹냐고 물어보면 100%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질문 없으면 올려서 마치죠.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에 봅시다. 오늘 혼자 또 수업한다고 고생했다. 네, 선생님은 여기 영상 보내주고 갈게요. 네, 수고했습니다.